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로저스 대표 오늘 1시간 전쯤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Thank you. 자, 먼저 로저스 대표의 혐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 조사에 관해서 일단은 조금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3,370만 건 정도가 유출됐다라는 것이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열렸을 때 당시에 최초에 출석을 했었던 것은 이 당시 대표였던 박태준 전 대표였습니다.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12월 초에 이 책임을 이제 지겠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대표로 취임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쿠팡의 로저스 대표인데 네. 로저스 대표가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쿠팡에서 이 유출자, 정보를 유출한 전직 그 중국 국정의 직원을 접촉을 했고 이 노트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노트북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3천만 건이 아니라 3천 건 정도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부와 협조해서 진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거짓인지 이런 진실 공방도 있었고 그리고 3천 건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 믿을 만한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수사가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형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노트북을 지금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포렌직을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사실의 그 하드 파일 자체가 이 무결성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포렌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업무방해가 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규정 중에는 그 업무방해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 정보 장치 이런 것들을 그 허위로 조금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한 경우도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또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한 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직원 감정법상의 위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혐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의 셀프 조사 의혹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 오늘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이 쿠팡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피의자를 접촉을 하고 이 유출 피의자를 접촉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위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와 만나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포렌식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지는 또 다른 사실관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제로 컴퓨터를 지금 포렌식 카피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포렌식을 실제로 쿠팡에서 직접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컴퓨터에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도 지금 쿠팡 본사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파일들이 확보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대조하는 그런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도 이견이 있었잖아요. 정부는 3,300만 건이다, 쿠팡은 3천 건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당초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3,370만 건 정도가 유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 3,300만 건에 대해서 접근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건 3천 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이 구분을 해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쟁점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고의로 이 사실관계를 조금 왜곡해서 쿠팡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라고 한다면 위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시에 3천 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3천 건만 하드디스크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것 자체가 허위의 사실관계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것이고, 이건 오늘의 이 사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본인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3,300만 건이 됐는지는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오늘의 이 진술과 합쳐서 혐의 자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산재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고 장덕준 씨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도 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고 장덕준 씨 사건 같은 경우가 2020년 10월에 이 쿠팡 7곡 물류센터에서 근무 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과로사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되느냐, 산재가 인정이 되느냐에 관해서 쿠팡 측과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쿠팡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유족급여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에 비해서 횟수가 적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서 산재 발생 건수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 어떤 강제적인 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이 산재 은폐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가 지금 현재 이 로저스 대표가 취임한 이후보다는 이전에 있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사에서 이것이 다뤄진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 전에 당시 실무자들이라든지 당시의 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 3번 만에 응해서 나온 거잖아요. 경찰은 로저스 대표한테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적절하고 반려한 상황인데, 오늘 조사 뒤에 출국하게 되면 다시 신병 확보를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우선은 지금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출국 정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출국 정지에 대해서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조 그리고 29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출국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공공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정지를 검토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무부 관련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자진해서 일단은 협조를 했고 입국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국 정지를 검토하기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출국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외국에 있고 어떠한 유죄가 굉장히 조금 혐의가 유력하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도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인도에 대해서도 그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 수사기관에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의 답변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아도 김범석 의장 책임론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김 의장, 쿠팡 INC 의장이죠. 김 의장의 소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했던 부분이 이 쿠팡의 이제 기업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쿠팡이 지금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는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 쿠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장이 있는 곳은 이 주식회사 국내에 있는 쿠팡이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법인인 쿠팡 INC, 쿠팡 인코퍼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쿠팡 인코퍼레이션에서 국내 쿠팡 법인의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국내 쿠팡도 김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구조상으로는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유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인데 지금 현재 혐의가 나오는 것들 중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로저스 대표 혐의가 증거인멸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업무 집행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로저스 대표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김범석 의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어떠한 관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관여가 있고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범석 의장이 이 산재와 관련해서 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소나 고발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분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수사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소환한 만큼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면 하게 좀 기대해 보겠고요. 신천지 압수수색 소식도 볼게요. 지금 합수본 출범 이후 신천지 강제 수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먼저 의혹부터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신천지 의혹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말씀을 드리면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국민의힘의 이 어떠한 후보를 정한다든지 이 경선을 할 때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의 신도들을 이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왜 법 위반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정당법을 보면 이 54조에서 입당 강요죄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강요를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의 행위를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당원을 가입을 시켜서 정당의 이 당원들, 정당들이 어떠한 이 의사를 확인할 때는 실제 우리 정당 당원들이 어떠한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당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우리가 이쪽 방향을 원하니 이쪽에 의사 표시를 해라라고 한다면 이 정당의 의사가 어떠한 것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방해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고 사실관계를 결국은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진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최초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가입했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강요했다든지 어떠한 이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느냐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조직적인지를 일단은 밝혀야 될 것이고 이 조직의 핵심에 이만희 총회장이 있었는지 이것까지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영장을 받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도 어떠한 혐의입니다를 법원에 일단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이고 피의자 이 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이만희 총회장도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러한 조직적인 입당 강요라든지 이런 부정한 행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만희 총회장 소환 조사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수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핵심 피의자일수록 가장 뒤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 피의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단은 포렌식, 컴퓨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렌식을 할 것이고 또 물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을 관계 실무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진술 과정에서 파악되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확보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자체는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